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겪은 다양한 공포 체험담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곳이었다.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릴 넘치게 읽으면서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으며 그저 재미로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밤 11시 즈음, 내가 자주 가는 게시판에 새로운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산속에서 길을 잃다 였다. 글쓴이는 산행을 하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 사람이 묘사한 산의 위치가 내가 종종 가던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던 나는 끝까지 글을 읽었다. 작성자는 친구와 함께 주말에 산에 갔다가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는 바람에 길을 잃었다고 했다. GPS도 오작동하고 전화신호도 잡히지 않아 고립되었다. 그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고 나중에는 분명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겁에 질렸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기에 근처에 보이는 작은 폐가로 향했다. 폐가 안은 오래된 신문과 부서진 가구들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긴 밤을 보내면서도 계속해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다. 그때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거울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분명 이쪽을 바라봐야 할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장면이 비춰졌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는 낯선 이들이었다.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입모양을 통해 뭔가 말을 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그 모습이 자신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울 속 모습은 마치 그들의 미린 이름이라도 하듯 다음날 아침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그들은 거울 속 자신들을 따라하기로 했다. 그 결과 다음날 새벽이 되자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GPS 신호가 돌아오면서 그들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글쓴이는 그때 이후로도 거울에 비친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도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폐가를 지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 나는 글을 읽고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정말로 그런 폐가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결국 주말이 되자마자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곳에는 실제로 글에 묘사된 폐가가 존재했다. 폐가는 낡고 위험해 보였으나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날아온 듯한 새 신문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 나는 미세한 한기에 몸을 떨게 되었다. 기분은 오싹했으나 지금 와서 돌아가는 것도 이상해 폐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나 역시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황량한 폐가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웠다. 밤이 깊어지자 저 멀리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으나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때 어느새 거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나와 친구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거울 속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의 공포와 긴장감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다행히도 나는 거울 속의 예리를 따라 탈출할 수 있었다. 이후로 그 산에는 다시는 가지 않고 있다. 지금도 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경험 이후로 나는 그저 허구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게 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경계를 놓지 않게 만든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항상 도시의 복잡함을 피해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한적한 산기슭에 작은 집을 짓고 매일같이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청년은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고 어쩔 때는 아이가 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청년은 조금 오싹했지만 그저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들려왔고 청년은 그 소리에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섬뜩한 기운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결국 견디다 못해 마을의 한 어르신을 찾아가 이를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청년에게 오래전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그 산에는 옛날 어느 날 폭풍으로 인해 길을 잃고 헤매던 여행자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그 산자락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 가족의 영혼이 이 산을 떠돌며 때때로 소리를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덧붙였습니다. 그 영혼들은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다.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더욱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그 영혼들이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조금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년은 매일 밤 산기슭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가족의 안식을 기원하는 작은 예식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니 이상한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청년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되었고 또다시 안정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청년은 그 산의 전설을 가끔씩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산에서는 가끔씩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친근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그 산의 수호자처럼 살아가며 그 가족의 영혼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덧 고요한 가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대대로 가족이 살아온 장소였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변 풍경이 변해갔지만 이 집만큼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 가정에는 최 씨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사를 온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가끔씩 등골을 타고 흘렀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집이 오래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점점 심해졌다. 첫 번째 사건은 막내딸 수민이에게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수민이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방 한 구석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언니가 무서워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놀라며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모님은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달래고 다시 재웠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수민이는 밤마다 같은 언니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 언니는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로 흰옷을 입고는 말없이 수민이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수민의 부모님은 점점 불안해졌다. 부모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매일 밤 수민이의 방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어두운 실루엣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시각 가만히 집을 응시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섬뜩함을 감출 수 없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족들은 이웃 주민들과 상의하기로 했다. 이웃들은 최 씨 가족에게 이 집의 전설을 들려주었다. 오래전 이 집에 살던 한 여성이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여자는 혼자서 조용히 살던 문학 작가였는데 어느 날 밤 집안에서 불이 나면서 그녀가 사망했고 이후로 그녀의 원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무당을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다. 초조해진 가족들은 결국 무당을 초대하기로 했다. 무당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여기에는 강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수민양에게로 간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무당은 정화 의식을 통해 영혼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의식이 시작되자 집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집안을 휘감고 온갖 물건들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당은 강력한 주문을 외웠고 그 순간 뚜렷하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산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비탄의 소리였다. 긴 의식이 끝난 후 비로소 집안의 분위기가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다. 무당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사라졌다고 안심시켰고 그날 이후로 수민이는 더 이상 언니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해당 마을에서는 유명한 전설로 자리 잡았다. 가족들은 그곳에서 몇 년을 더 살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집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임대되었지만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현재 그 집은 그대로 빈 채로 남아있으며 가끔씩 모험심 강한 사람들이 찾아와 그 으스스한 분위기를 체험하고 가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겪은 무서운 경험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